두 시동생은 명문가 양간직 교수와 결혼을 했는데요. 여기에 남편 스스로가 혼자 자격지심을 느끼게 된 모양이었어요. 제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자격지심은 처음엔 그저 단순한 비교로 시작됐습니다. 요즘 당신 이상한 거 알아? 날 보는 표정도 묘하게 딱딱하고 내가 밤에 신호라도 주면 모른 척 그냥 잠들어버리고 나한테 뭐 화가 난 일이라도 있어? 화가 난 일이라기보다는 나한테 형 대접은커녕 새엄마 등에 업고 무시만 해대던 동생들이 장가 잘 간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럽더라고. 뭐가 어떻게 부럽다는 건데 직접 농사지는 친환경 식자재들이랑 직접 만든 반찬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처갓집 보기 드물어. 당신 정도면 충분히 축복받은 사위라고. 아닌 말로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같아. 둘째는 장인어른한테서 목 좋은 상가 건물 받았다고 하지. 또 셋째는 가문대대로 명만 높은 고위 공무원 집안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 장모님은 농사꾼에 끽해봤자 손바닥만한 반찬가게 주인.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비교를 안 하고 배기겠냐고. 솔직히 나도 사람인데. 물론 전 남편의 말이 기분 나빴지만 충분히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모가 어떤 개차반인지 독한 시집살이도 직접 겪어봤겠다. 남편이 어떤 서름을 겪으면서 자랐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어떻게든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닌 말로다가 시동생들이 장가를 잘 갔건 말건 무슨 상관인데 당신한텐 내가 있고 나만큼이나 당신을 아껴주는 장모님이 있는데 그니까 괜히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상처받지 말고 우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 하지만 남편은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좀처럼 이겨내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시모의 칠순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모는 칠순잔치를 열지 않는 대신에 식구들을 다 모아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두 시동생들의 지체 높은 사돈들까지 전부 모셔서 말이죠. 전 그 사실을 식사 자리에 참석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이 잔치를 열지 않고 식사만 한다는 얘기를 제게 숨겼으니까요.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식사 중에 슬쩍 빠져나와 남편에게 캐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당신이랑 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어. 왜? 돌아가신 시아버지 쪽 친척분들께서도 참석하셨으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친척분들 눈치 때문에 핏줄인 당신이랑 며느리인 나를 꼭 불렀어야만 했겠지. 근데 당신은 왜 칠순잔치 안 하고 식사만 하겠다는 나한테 얘기를 숨겼어? 나니 너한테 미리 얘기하면 당연히 장모님 모시고 왔을 거잖아. 안 그래? 시동생들 장인 장모님들도 다 버젓이 초대받으셨어. 근데 왜 우리 엄마만 쏙 빼놓은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제대로 해줄래? 사돈 어른들 억소리 나는 외제차에 명품 휴강구 참석한 거 너도 봐서 알잖아.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 농사꾼 장모님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런 장모님이 참석하시면 안 그래도 나 무시하는 재미로 사는 동생들 앞에서 내 꼴이 뭐가 되겠냐고. 쪽팔리기밖에 더해. 아무튼간 장모님은 병원 입원하셔서 못 오는 걸로 얘기해놨으니까 당신도 더는 아무 말 하지 마. 그런 남편의 태도에 격분한 저는 귀가 후 밤새도록 남편과 다퉜어요. 어디 그날 하루만 밤새 싸웠을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랑 눈만 마주쳤다 하면 한숨을 푹푹 내쉬게 일쑤였고 전 저대로 그걸 참아 넘길 수가 없기에 들이받아버렸죠. 그렇게 저희 부부의 불안은 이러다 정말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치닫고야 말았는데요. 바로 그 무렵
친정이 있던 시골 동네에 신도시 개발이 확정됐어요. 제 친정 어머니께서는 뜻하지 않게 돈방석, 벼락부자를 눈앞에 두게 되셨죠. 저를 위해 직접 친환경 농사를 지어오셨던 농장의 땅값이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거든요. 신도시 개발 계획은 냉전 상태였던 남편의 태도를 하루아침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자기가 언제 처가를 부끄러워했냐는 듯 아주 참한 남편과 살가운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의 속내가 너무 훤하게 보였어요. 친정이 벼락부자가 되게 생겼다니까 이제 와서 알랑방구를 껴서 콩고물을 좀 얻어가겠다는 심산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너무 속물로만 몰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장모님이 돈방석에 앉게 됐으니 사위로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를 해줄 수도 있는 노릇 아니냐고요? 전혀요. 제 친정 어머니의 한마디에 남편이 또 한 번 돌변해버렸거든요. 이참에 좋은 값 받고 땅 파시죠, 장모님.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장모님 생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적이라고요. 글쎄, 김서방 말대로 한 방에 인생 역전할 기회일지도 모르겠지만 난 영 내키지를 않네. 아니 왜요? 땅값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로 생각하시는구나. 앞으로 몇 배가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지금 팔기에는 아깝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동산 하는 지인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시세가 최고점이래요. 땅 안 팔겠다고 버티다가는 알 받기다 보다 해서 괜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난 그저 평생을 딸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소시민일세. 이런 내가 투기꾼들 숱하게 몰려드는 판에 뛰어들기가 솔직히 겁이 나. 서류에 도장 하나 잘못 찍었다가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려먹지는 않을까. 그게 무서운 게지. 또 우리 딸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사를 지을 농장도 꼭 필요하기도 하고 난 그저 지금처럼 소박하게 농사 짓고 소일거리 삼아서 쉬엄쉬엄 반찬 장사나 해가며 사는 것이 체질에 맞네. 미안어이 김서방. 이처럼 평생을 소박한 소시민이었던 친정어머니께서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신도시 땅노름, 돈노름에 선뜻 뛰어들기를 무서워하셨어요. 전 자식으로서 당연히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남편에게는 아니었죠. 남편은 제 어머니를 이전보다 훨씬 더 무시해대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농사꾼들 세상 물정 모르고 무식하다고만 하는 거야.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두고 망설이기는 왜 망설여? 그러다 버스 놓치면 후회받게 더해. 말 좀 조심해서 하지. 당신 지금 남이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을 감히 장모님한테 해대고 있어. 아무리 우리 엄마 안 계신 자리라 해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오죽하면 사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 아휴, 노인네가 좀 답답해야 싫은 소리를 안 하지.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장모님이 땅 팔아서 떵떵거리는 갑부되면 당신도 시어머니랑 시동생들 앞에서 고개 당당하게 지켜둘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정남이마저 확 떨어져 버리는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그 무렵에 남편에게 과거 시어머니의 지독한 시집살이로부터 저를 지켜주려고 했던 모습은 이미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재혼가정 출신이라는 상처와 천한 객식구 취급받으며 살아왔던 자격지심, 그리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괴물만이 남아있을 따름이었죠. 하지만 전 당장에 별거를 단행하거나 이혼을 선언해버릴 여유조차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위암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거든요. 어머니의 첫 진단부터가 제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들까지 상당 수준 전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요. 그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딸 자식으로서 일말의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죠. 그래도 위암이면 다른 암들보다는 완치율이 훨씬 높은 거 아닌가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전이가 상당수 진행된 데다가 환자분이 고령이셔서요. 현재로서는 수술은 어렵다고 보셔야겠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다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아요. 방법이 뭐든 할 수만 있다면 다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 체력부터 끌어올린 다음에 방사선 항암 치료에 기대를 걸어보죠. 전입의 암세포만 항암 치료를 통해 잘 사멸시킨다면 위암 절제 수술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보호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어머니께서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보호자분 심적으로 무척 힘든 일이 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정 어머니를 완치시켜드릴 수 있다면야 제 심적 고통 따위는 까짓 거 아무 일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전 집중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친정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 음식을 드셨다 하면 모두 개원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적어도 어머니께서 병원 생활에 지치지 않으실 수 있으시도록 매일매일 만난 이야깃거리를 바리바리 싸주머지고는 입원실로 향했죠.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고된 항암 치료를 꿋꿋하게 이겨내시며 여기저기 전이 됐던 암세포들이 꾸준히 사라지고 있었고 전 저대로 주변의 효녀라는 칭찬이 아주 자자했는데요. 유독 단 한 사람, 남편만큼은 제 병수발을 고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야, 너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명색이 번듯하게 사업하는 남편 밥상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냐고. 대체 노인네 입원하고 난 뒤부터 아주 찬밥 신세잖아. 쓸데없이 병원 들락거릴 시간 있으면 남편 밥상이나 제대로 신경 써. 그 입도 입이라고 사람 말이 줄줄 나오나 보다. 장모님한테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니 어쩌니 해댈 때는 언제고 그 딸인 나한테 밥상을 받아먹고 싶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다 아주 병실에 살림 차리겠으니까 하는 소리잖아. 아니 막말로다가 처가랍시고 해줄 거 하나없는 장모님 병수발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겠어? 진작에 내 말대로 땅 팔아치웠으면 그 돈으로 전문 간병인 2-3명씩 쓰고도 남았어. 또 땅 얘기야? 왜? 우리 엄마가 땅 팔아서 부자 되면 너 그런 우리 엄마 등에 업고 시어머니랑 시동생들 앞에 목에 힘 좀 줘보려고? 꿈도 꾸지 마. 당사자긴 우리 엄마가 내키지 않는다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감나라 배나라야. 하지만 남편의 병수발 타박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매번 남편은 땅을 팔았어야 했다는 둥, 동생들은 처가 덕보면서 사는데 나는 뭐냐는 둥, 듣기 싫은 소리만 아주 골라서 해댔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일단 자식으로서 친정어머니 병수발에만 집중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병상에 계시는 와중에 딸 자식의 이혼 소식까지 듣게 되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그런 한편으로는 남편의 양이 칼을 갈고 있었죠. 병수발 타박에 이를 갈고 버티며 어머니께서 쾌차하는 날 한 방 먹여줄 생각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라는 인간은 중병을 앓고 계신 장모님 앞에서 사위로서 끝내 못 보일 꼴까지 보여버리더라고요. 병실에서 친정어머니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새하얗게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경찰서라는 소리에 순간 기겁했고 곧장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서로 내달렸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어요. 두 시동생이 큰손 양가집 교수들에게 장가를 가게 되었을 무렵 남편과 공동대표로 회사를 운영하던 동업자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일 투자금을 들고 잠적해버렸다고 해요. 결국 회사가 부도당할 위기에 처하자 다급해진 남편은 동생들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지만 시동생과 동서들로부터 돌아온 건 부도를 막아줄 자금이 아니라 그저 개무시일 뿐이었죠. 그렇게 제 남편은 처가를 향한 마음속 원망의 싹을 꽃피우게 된 것이었어요. 동생들은 처가 덕분에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우리 처가는 땅 팔면 벼락부자가 되게 생겨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래서 억울하고 밉다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내막을 알게 된 전 남편을 동정하게 됐어요. 시동생들한테도 모자라서 두 동서들한테까지 개무시를 당해버렸으니 그 속이 얼마나 비통하고 미워졌겠냐고요. 그래서 전 저 나름대로 어떻게든 남편 회사의 부도를 막아줄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마침 친정 어머니께서 제 헌신적인 병간호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마침내 위암 절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곧장 수술 날짜가 잡히자 어머니께서는 잠시 반찬 가게에 들러 반찬을 바리바리 만드셨죠. 그리고는 반찬통과 함께 웬 서류봉투 하나를 저에게 건네셨어요. 이게 다 뭐래요? 수술 전이라 무리하시면 안 되는 사람이 직접 반찬도 왕창 만드시고 금방 돌아가실 분처럼 서류봉투도 주시고 일전에 너 김서방 전화 받고 사색된 모습 보면서 걱정 많이 되더라. 장모랍시고 시암탉은 못 잡아줄 망정 수술 전에 반찬이라도 좀 챙겨주고 싶어서 준비했어. 나 대신에 따신 쌀밥 지어서 한상 가득 차려 먹여. 맛나게 먹고 힘내라고. 그리고 그 서류봉투는 네가 알아서 처분해 주려무나. 그 말에 어리동절하니 서류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만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건 농장 땅 문서잖아요. 팔기 싫으시다면서 이건 왜? 그거야 내가 직접 땅 노름 돈 노름에 끼긴 무서워서 팔지 않으려 했던 거고 넌 젊고 영특하니까 쉽게 사기당하지는 않겠지. 그리고 그 땅 네가 직접 처분해서 그 돈으로 일단 김서방 부도부터 막아주고 남는 돈은 김서방한테 한번 맡겨봐. 명색이 사업하는 사장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잘 굴려서 너한테 돌려주겠지. 그날 어머니의 반찬과 땅 문서는 딸 자식인 저와 사위를 향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눈물을 쏟으며 신혼집으로 돌아온 제가 친정어머니의 반찬가게에서 받아온 반찬통을 열어다가 밥상을 차리고 주방에 소분에 담고 있는데 마침 퇴근에 들어온 남편이 반찬들을 흘끗 쳐다보고는 이죽거리는 코웃음을 치며 다짜고짜 냄비를 꺼내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편찮으신 장모님이 사회 힘내라고 반찬 바리바리 싸주셨어. 아이 됐고 냄새나니까 저리 치워. 그딴 싸구려 반찬 먹느니 차라리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니까는. 뭐? 싸구려? 뭐 냄새가 나?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말 다 했으니까 갖다 치우라고. 이럴 정성이면 돈으로 주시지. 그딴 거 백날 가져와 바쳐봐라. 내 입에서 고맙다는 얘기 나오나?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맞이하고야 말았어요. 돈이 그렇게 필요해? 회사 부도도 맞고 시모 시동생들 앞에서 장모 덕보만 산다고 거들먹거리고 싶어서? 그 돈 당신이 그렇게 팔아치우고 싶어하는 우리 엄마 땅 문서 그거 친정에서 이미 다 받아왔지. 근데 어쩌지? 너는 그 돈 절대 못 쓰겠다. 내가 이 땅 문서 은행 금고에 확 넣어버리고 평생 안 팔 거니까. 그렇게 쏘아붙인 제가 반찬 가방을 치우려고 하자 순식간에 태도를 뒤바꾼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부둥켜 안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고요? 전 당연히 이혼했고 남편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회사는 끝내 부도가 나버렸고요. 그 과정에서 집도 절도 없어진 남편은 초라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본가로 들어갔다고 해요. 건너 소식을 듣자 하니 마음고생이 참 심한 삶이겠더라고요. 또한 얼마 전에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 이혼 무렵 위암절제 수술에 성공하셨던 친정 어머니께서 5년간의 추적 검사 결과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위기를 넘기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살다가 언젠가 한 번쯤 그 인간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에라이 찌질한 인간아, 밥은 얻어먹고 다니냐?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